네, 이번 시간은 코루틴의 인트로덕션으로서 간단하게 코루틴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소개만 할 거예요. 코루틴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C++에서 코루틴은 스탠다드 20부터 추가가 되었지만 이미 여러 언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를 통해 코루틴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다른 언어에서 제공하는 코루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코루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브루틴을 먼저 알아야 해요. 여기서 루틴이라는 뜻은 프로그램의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와 같은 서브루틴은 영어 뜻 그대로 종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순서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메인 함수에서 함수 fn을 부른다면 함수 fn은 메인 함수에 종속된 서브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함수 fn을 부르면 이는 서브루틴이 되어서 fn의 실행과 종료가 모두 메인 함수에 종속이 되고 다시 메인 함수의 루틴을 계속해요. 하지만 이번 챕터의 주제, 코어 루틴은 함께 가는 루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왼쪽의 함수 fn이 서브 루틴이 아니라 코어 루틴이라면 fn의 시작과 끝이 한 포인트에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메인 쪽을 실행하다가 fn을 발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러다가 서스펜드가 되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를 실행하고 리줌이 되면 다시 이쪽을 실행하는 같이 실행되는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파이썬은 코루틴을 지원하지만 이번에는 C++의 코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파이썬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설명하는 코루틴과는 약간 다른 코드가 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함수 서브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함수 fn은 abc를 출력하고 df, ghi를 순차적으로 출력해요. 메인 함수에서는 1, 2, 3, 4, 5, 6, 7, 8, 9를 순차적으로 출력해요.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 fn을 어떤 지점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를 실행하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와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메인 함수는 왼쪽에서 1, 2, 3, 4, 5, 6, 7, 8, 9를 출력해요. 함수 fn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a, b, c, d, e, f, g, h, i를 출력해요. 왼쪽 코드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 메인 함수로부터 1, 2, 3을 출력하고 서브루틴 fn을 만나서 a, b, c, d, e, f, g, h, i를 출력해요. fn 종료 후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4, 5, 6, 7, 8, 9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런데 이곳에 이번 챕터의 주제 코루틴 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함수 fn에 일드라는 키워드를 넣어줄게요. 메인 함수 안에서는 오브젝트의 next를 호출해요. 이를 실행하면 1, 2, 3, abc, 4, 5, 6, df, 7, 8, 9, ghi 메인 함수와 fn 함수가 엮이면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오른쪽에서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 메인 함수에서 1, 2, 3을 출력하고 코루틴 오브젝트의 next를 만나요. 그럼 fn으로 들어가서 abc를 출력하고 yield 키워드를 만나요.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4, 5, 6을 출력하고 next 명령을 통해 다시 fn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때 fn 함수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멈췄던 포인트 abc 출력 다음부터 실행이 돼요. 다시 yield를 만나서 메인 함수로 돌아가고 7, 8, 9를 출력한 뒤 fn에 멈췄던 지점 이곳으로 돌아가서 ghi를 출력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 진행 개념이 코루틴이에요. 이를 이용하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함수 fn이 아주 큰 수의 리스트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 리스트를 받아서 하나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는 100가지만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멈출게요. 이를 실행하면 숫자를 출력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은 어쨌든 잘 동작하긴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함수 fn을 통해 리턴 받은 nums 리스트가 너무 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 이를 코루틴을 활용해서 코루틴 오브젝트를 만들고 next를 통해 코루틴에서 다음 넘버를 받아요. 이를 100가지만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while문을 활용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 위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프로그램에 동작하는 내부 구조는 전혀 달라요.
한 번에 1000만 개의 길이를 가진 넘스를 받아서 이를 하나하나씩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숫자가 필요할 때만 fn을 부르고 fn은 이전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1을 리턴하면 그 다음에 2, 3, 4 순차적으로 리턴하는 코 루틴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1000만 개의 숫자를 저장해야 하는 리스트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이와 같은 개념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번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면 코루틴의 기초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코루틴을 왜 C++의 컨커런시 강의에서 다루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코루틴을 컨커런시 강의에서 다룬다고 여러 트레드를 생성하고 매니징하는 건 아니에요. 이는 중요한 내용인데 C++의 코루틴은 개발자가 따로 추가 트레드를 그 구조에 직접 넣지 않으면 오직 하나의 트레드로만 동작해요. 여담으로 다른 언어에서 코루틴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 언어의 코루틴 기능에서 일반적으로 콜백을 대체할 수 있는 워커 트레드나 백그라운드 트레드까지 기본 제공을 해주는데 C++는 이런 거 없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어쨌든 C++의 코루틴은 기본적으로 오직 하나의 트레드만 다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컨커런시 강의에서 다루는 이유는 컨커런시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개념을 코루틴을 사용하면 더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의 물리 코어를 가진 CPU에서 우리가 개발한 멀티트레디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트레드는 하나의 코어를 가지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트레드에 비해 모자란 코어 자원을 시간적으로 나눠서 여기를 실행했다 스위치를 하고 이만큼을 실행하고 다시 스위치를 하고 이만큼을 실행하고 다시 스위칭을 해서 어느 정도 코스트를 필요로 하는 동작이에요. 여기에 트레드가 더 추가가 되면 부족한 코어 자원을 여러 트레드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며 경쟁하게 돼요. 당연히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런데 코루틴을 이용하면 하나의 트레드를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다시 이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넘어갈지는 개발자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트레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트레드가 경쟁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은 일어나지 않고 더 최적화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어드밴스드한 내용인데 코루틴에 여러 트레드를 넣어서 이곳에서 여기까지는 트레드 1번이 그 이후 어떤 이벤트가 나서 이 부분은 다른 트레드가 실행하는 방식의 코루틴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루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마 이 주제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었길 바래요. 그럼 코루틴 기초 개념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